자, 우리 HLB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는데 좀 전반적인 전략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이미 지금 제가 이 영상을 녹화하기 직전에 저희 정규반이라든지 무료방에 또 별도로 제가 한번 좀 디테일하게 내용을 다뤄가지고 한 30분 정도 되는 영상을 준비를 해놓고 왔습니다. 자, 근데 이제 곰곰이 또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또 HLB 주주님들께도 여기 관련해가지고 코멘트를 함께 전달을 좀 드리면 여러분들께도 좀 충분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무엇보다 여러분들이 좀 오픈마인드로 보실 필요가 있어요. 아무리 유능한 전문가가 여러분들께 이런저런 전략을 소개를 해준다라고 해도 꼭 저를 빗대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지만 저 말고도 또 유능한 전문가분들 많잖아요. 이제 많은 영상들을 보고 계실 거고 그분들이 또 이런저런 좋은 내용들을 많이 말씀을 해주실 텐데 그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히 어렵고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다 등하시한 다음에 수익을 못 내는 경우들이 아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참고로 여러분들 코스피 보시면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오고 있죠. 이제 4,000포인트를 코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코스피가 이렇게 정말 쉬지 않고 대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 지수에다가 투자를 해두신 분들은 못해도 레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130%, 140% 이런 수익을 실제로 내고 계시면 너무 잘하신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거는요 거의 중박은 탔다라고 볼 수 있는 수준인 거고 지수가 이렇게 올랐을 때 지수 대비 못해도 2배, 3배, 4배까지는 수익을 만들어내셔야 그래도 좀 선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최근 데이터를 좀 살펴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 상장된 종목이 2,000개라고 가정을 했을 때 지수보다 코스피보다 더 높은 수익률을 나타낸 종목이 20%밖에 안 됩니다. 약 400개밖에 안 된다라는 소리예요. 근데 이 400개도 명확하게 카테고리가 정해져 있거든요.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렸던 그러한 유동성 베이스의 종목군들이 있죠. 바이오가 됐든지 2차 전지가 됐든지 이런 종목들이에요. 그렇죠? 반도체도 물론 해당은 되기는 됩니다. 이제 약간은 좀 꺾이려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거 외에는 최근 들어서 코스피가 이렇게 오른 상승 곡선 내에서는 그러니까 그 앞전 제외하고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른 시세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상위 20%를 제외한 나머지 80%는 제대로 된 돈을 못 벌고 있거나 지수만큼도 돈을 못 벌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해당되실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몇 달 전부터 계속 여러분들께 많이 떠들어댔던 게 돈 벌 수 있는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드라이브를 거셔야 됩니다. 많이 얘기를 했는데 이제 이런 것들이 진심으로 와닿는 경우에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투자하고 계신 금액의 일부라도 좀 옮겨가지고 행동으로 옮기셨던 분들은 그래도 돈을 좀 벌고 계실 거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안타깝지만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을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조차도 손해인 상황이 바로 지금 현 시점이죠. 왜? 원화의 가치가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본전인 것 같지만 여러분들 계좌에 1억이 그대로 찍혀 있어. 1억인데 지금도 그냥 평가 금액 1억이야. 이게 손해가 아닌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계산을 하셔서 투자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심심해서 재테크 좀 해본다고 주식 한두 개 사고 이런 것들이 에이 내가 무슨 투자자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아니 투자를 하고 있으면 투자자죠 여러분들. 그래서 제대로 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또 열심히 공부하셔가지고 하나하나 돈을 벌어야 된다. 그러니까는 시장 자체가 올라간다라 그래서 무조건 다 돈을 버는 세상은 끝났어요 여러분들. 제대로 돈을 벌 수 있는 거는 상위 20% 그쵸? 여러분들이 못해도 상위 20% 안엔 들어야 되겠죠. 적어도 김 대표의 방송을 매일 시청을 하신다면 그리고 또 그 방송을 잘 참고해서 전략을 구상하신다면 20% 안엔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께 잘못되라고 언급드리는 정보들은 없잖아요. 물론 추천을 드렸다가 추천드린 종목들이 한두 번 꼬꾸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엄청 대참사 나는 것도 아니고 투자하면서 그 정도의 손실은 감내하고 하는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상위 20%가 될 수 있는 방법은 일단 김 대표 영상이라도 꾸준히 보셔라. 자, 오늘 영상은 좀 어려울 수는 있는데 HLB 전략과 함께 더불어서 여러분들을 상위 5% 안짝으로 제가 올려드리는 그 전략을 있는 그대로 한번 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울 수 있는데요. 다시 2번, 3번 돌려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그렇게 해서라도 여러분들이 행동으로 옮기실 수 있고 옮겼을 때 분명하게 좋은 성과가 나올 수 있는데 이제 그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일단 저는 한번 설명을 쫙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구독 아직 안 누르신 분들 화면 돌리기 귀찮으실 수는 있는데 구독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마음에 안 들면 그때 가서 취소하셔도 되니까 지금 구독과 좋아요는 먼저 한 번씩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참고로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들을 잘 이해
이해하고 인지하신다면 여러분들 HLB부터 어떻게 대응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딱 드실 겁니다. 그래서 HLB도 뭐 제가 1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커버를 해드리고 있고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HLB를 들여다보고 지켜다보면서 브리핑하는 사람 유튜브 시장에 저 포함해서 딱 3명 정도 있어요. 뭐 누구라고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3명 정도 있는데 그 셋 중에 하나가 접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여러분들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욕을 먹더라도 할 소리는 하고 팔 땐 팔고 뭐 비중을 덜어낼 땐 덜어내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현실적인 솔루션을 해드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독만 눌러주신다면 제가 HLB에 대해서 집중적인 솔루션을 도와드리도록 할 거고 중간중간에 또 좋은 종목들 보이면 무료로도 추천을 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에 요 링크가 있습니다. 꼭 한번 휴대폰으로 클릭하셔가지고 HLB부터 일단 집중적인 솔루션 도움 한번 받아 가시고 이제 또 HLB가 슬슬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잖아요. 이제 반전을 또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왔고 중요한 시점이니까 제가 집중적으로 한번 도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혹시나 뭐 투자하시면서 어려운 게 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 상담 링크를 클릭해서 또 문의를 해주시면 친절하게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HLB 같은 경우에는요, 어쨌든 제약 바이오 산업이잖아요. 그래서 제약 바이오는 기본적으로 유동성 베이스로 움직인다라는 거를 여전히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거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 흐름을 그대로 유지를 좀 하실 필요가 있는데 지금 저는 코스닥 시장 내에서 딱 2개 섹터만 매매를 하라고 하면은 바이오와 2차 전지 이 2개만 할 겁니다. 근데 2차 전지는 최근에 단기간에 바짝 올라왔어요. 섹터가 전체적으로 바짝 다 올라왔기 때문에 남아있는 거는 몇 개 없어요. 보통 얘네들이 움직일 때 셀 기업들이 움직이고요, 소재들이 움직이고요, 요즘에는 장비가 먼저 가지 않습니다. 소재가 움직이면서 차세대 배터리 관련된 것들, 예를 들어 뭐 전고체 배터리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으로는 이제 리사이클링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움직이고 그 다음이 장비주가 가요. 왜냐면 장비주는요, 한참 2차 전지 산업이 이제 막 불을 뿜기 시작할 때, 적극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될 때, 그때는 장비 발주도 많겠지만 지금은 이제 성숙 산업으로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장비주들에 대한 발주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제 PNT 같은 기업들, 또 전공정에 대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 수주도 뭐 1조 원 이상 갖고는 있지만 워낙에 업황 자체가 여전히 불황이기 때문에 이 불안함을 가지고서 밸류를 제대로 반영을 해주지 않는 경우들이 지금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장비주가 가장 마지막에 움직일 것 같고, 일단은 셀 소재 여기까지 움직였고 얘가 지금 이제 움직이려고 폼을 잡고 있고 오히려 얘가 좀 살짝 먼저 올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통으로 같이 움직이는 게 2차 전지 섹터인데 오늘자 현재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얘네들이 다 강세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해서는 시원시원한 수익을 내기엔 조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2차 전지는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이다, 이렇게 일단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럼 남은 건 사실 따지고 보면 바이오밖에 없거든요. 로봇도 최근에 엄청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남은 게 지금 바이오밖에 없어요. 근데 바이오 투자하시려면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하셔야 돼요. 이거 진짜 쉽지 않은 섹터거든요. 그래서 바이오도 진짜 정말 깊게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흐름을 또 잘 맞춰서 투자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하라고 말씀은 제가 드리고 싶은데 어정쩡하게 할 거면 하지 마세요. 그러실 바에는 뭐 코덱스 바이오, 코덱스 헬스케어 이런 걸 차라리 들어가시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코덱스 헬스케어 얘도 많이 올라왔고요. 근데 코덱스 바이오 얘도 그나마 많이 올라왔는데 주봉 기준으로 놓고 보시면 아직 좀 그래도 업사이드는 남아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바이오를 투자는 해야 되거든요. 지금 투자는 해야 되는데 너무 무서워요, 겁이 나요, 그러면 코덱스 바이오를 사시는 게 맞을 것 같고, 이거는 너무 느려서 나는 좀 제대로 된 재미를 못 볼 것 같아 하시는 분들은 종목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이 종목 공부도 또 어렵단 말이야. 바이오가 진짜 어려워요. 그럼 이제 이럴 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그냥 대놓고 말씀드릴게요. 영업은 아니지만 전문가의 도움을 좀 받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배팅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그 상위 20%의 종목의 영역의 대부분이 지금 바이오와 2차 전지인데 2차 전지 너무 많이 올라서 못 사, 바이오 남았어, 근데 무서워, 잘 모르면 하지마, 그럼 어떻게? 하기는 해야 되는데 어떻게? 전문가의 도움 받는 것밖에 답이 없어요. 지금은 진짜로 맞아요, 여러분들. 그렇다고 뭐 아무거나 애매한 거 들고 있어봐야 수익이 나느냐? 안 나요. 지금 그런 시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 하나 기억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어쨌든 이런 사이클 속에서 또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나마 최근에 시장을 많이 좀 들여다보셨다 하시는 분들은요, 이제 반도체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반도체 사도 되지 않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맞습니다. 반도체도 종목을 잘 고르면 이제 살만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가 좀 많이 올라와 있어요. 많이 올라와 있는데 삼성이 여기서 뭐 큰 하락을 보인다 그게 아니라 일시적으로 조금이라도 쉬는 구간을 발생시키지 않으면은 너무 지나치게 빠르게 올라가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갈 땐 여러분들 적당한 속도와 적당한 상승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지금 모든 걸 다 무시하고 이렇게 냅다 꽂아서 올려버리면 이렇게 되면은 매도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쉬는 구간이 좀 발생한 뒤에 다시 2차 상승을 제대로 그려간다면 적어도 최근에 있었던 요 정도의 조정, 이거 조정이라고 하기도 어렵잖아요. 잠깐 브레이크 밟은 건데 이 정도라도 만들어 내놓고 추가적으로 올려야지 지금 연속적으로 몇 주가 올라간 겁니까? 이런 상황이 뭐 좋기는 좋죠.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삼성전자를 신규로 혹은 추가로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이나 삼성전자라는 종목 자체를 지수와 매크로로 취급을 하시는 분들은요, 이렇게 오르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물론 삼성 업사이드 더 남아 있어요. 과거에 96,800원 찍었을 때는 PBR 기준으로 한 2.13배 정도, 지금 이렇게 올랐지만 PBR 한 1.3에서 1.4배 정도. 거기다가 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AMD 쪽으로도 또 공급처를 다변할 수 있는 기회, HBM4 쪽으로도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들, 그래서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메모리 쪽, 뭐 낸드, 디램 모두 다 가격 상승, ASP가 여전히 상승 곡선 그리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최근에 있었던 어닝 서프라이즈, 이런 모든 것들이 박자가 다 잘 맞아 떨어지고 있는 거는 긍정적이지만 환율이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수급이 들어와야 어쨌든 삼성전자가 움직이는데, 외국인들 수급을 고려를 했을 때는 그렇게 썩 녹록지 않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조금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같이 고려를 좀 해야 된다라는 거를 참고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제대로 된 불을 더 뿜어줘야지만 밑에 소부장 종목들도 같이 움직일 수가 있는데,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여기서 좀 쉬어버리면 밑에 소부장 기업들은 더 많이 쉬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좀 더 직관적으로 말씀드리면 삼성전자가 마이너스 2%만 빠져도 기본적인 중소형들의 소부장 종목들은요 마이너스 4에서 5% 이상 빠져버립니다. 이건 적게 빠진 걸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변동성을 여러분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차라리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좀 쉬어가기라도 한다면 다른 기타 소부장 종목군들, 후방 기업들은요 못해도 10% 이상의 조정이 나오니까 오히려 거기서 매수를 하면은 또 메리트가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도체는 좀 조정을 맞이하는 게 지금은 맞다. 그래서 오히려 조정을 대기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유자의 영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들고 있는 분들은 그대로 좀 끌고 가는 게 맞는데, 없는 분들은 조금 보수적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정책으로 올라온 거잖아요. 정책으로 인한 상승. 그래서 코스피는 이제 4천을 앞두고 있고 5천이라는 게 또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그런 정책 공약의 기준이 되기도 하니까 5천에서는 또 우리가 물론 앞으로도 법적으로도 그 다음에 금융 시스템 모든 것들을 많이 개선을 해야 되긴 하지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고, 그러한 개선에 대한 가능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보고서 4천, 5천 끌어올렸으면 거기서부터는 또 심리적인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코스피 5천, 이게 5천이 뭐 말이야 방구야 어떻게 되겠어 했는데 이재명 대통령 취임하고 1년도 안 돼서 5천을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실제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뭐 불가능한 영역은 아니지만 워낙에 유동성이 또 풍부하니까. 근데 이제 5천 정도에 실제로 도달했을 때는 우리가 진짜 실질적으로 심리적으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는 있는 가격대에 도달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서부터 이제 시장이 빠지기 시작하면 여러분들 돈 못 벌어요 이제. 그렇죠? 그럼 돈이 딴 데로 넘어간단 말이야.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영상에도 살짝 말씀을 드렸고, 또 저희 정규반에도 미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추가적인 설명을 살짝 좀 드려본다면, 어쨌든 지금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는 에브리띵 랠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 달러, 주식, 코인 다 올라갑니다. 뭐 추가적으로 부동산까지도 다 올라가고 있는데, 여기에 뭐 금이나 달러는 안전자산인데도 많이 올라가, 위험자산도 많이 올라가, 정책이 빡센데도 올라가, 다 가죠. 그러니까 왜 그래요? 돈이 그만큼 많이 풀리니까. 돈의 가치는 그만큼 떨어지고 있는데 돈을 대체할 수 있는, 돈의 가치를 대체할 수 있는 모든 자산이 다 올라가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기서 또 문제가 뭐냐, 어쨌든 아무리 유동성이 풍부하다라고 해도 돈이라는 거는 분명하게 제한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폐가 100장 풀리냐 10,000장 풀리냐는 숫자의 차이지 어쨌든 제한은 있어요. 리미티드는 있단 말이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뭐냐, 투자 자산이라는 거에 있어서 여러분들 돈이 언제까지 들어오죠? 어디까지 들어오죠? 이 기준은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뭔가 심리적으로 브레이크가 한번 걸렸을 때 심리적 부담감, 이때는 고점이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요, 업사이드 부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냐, 상승 여력이 좀 부족할 때. 자, 그러면 지금 심리적인 부담감, 금을 한번 보시면 뭔가 모르게 지금 최근에 급락이 한번 나오면서 약간 얼어붙었거든요. 물론 금 가격도 온스당 4천을 지켜준다면 물론 추가적인 상승 여력은 더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이 4천을 깨게 되면 이제 심리적으로 많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심리적인 부담감이 이제 금이 온스당 4천 정도가 기준이 될 것 같고, 어쨌든 금이 영원한 상승을 보이진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우상향을 보였는데, 그럼 이제 지금 4천에 샀을 때 과연 금으로서 우리가 50% 100% 수익을 낼 수 있냐?
어렵죠. 금이 지금 4천인데 6천, 8천 갈 수 있나요? 뭐 한 20년 지나면 모를까? 지금 당장 여러분들이 원하는 속도에 맞춰서 유동성이 끝나기 전에 금이 6천, 8천은 못 갑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그럼 이제 업사이드가 분명히 제한적이구나라는 이런 부담이 또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업사이드 부재는요. 금을 사는 게 아니라 이 돈이 다른 데로 넘어가겠죠. 금을 자꾸 이제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사고 있는데 이 자산이 어디로 넘어가느냐? 결국에는 기대할 수 있는 게 주식이나 코인인데 근데 이제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코인을 또 긍정적으로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아니 금은 너무나 지나치게 안전자산인데 코인은 또 지나치게 위험자산인데 어떻게 금을 보는 사람이 코인까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금하고 코인은요 비슷한 성향이 좀 있습니다. 공급량이 제한적이다라는 게 있고 그래서 제2의 금이다라고 하는 게 비트코인으로 우리가 꼽히고 있단 말이죠. 근데 비트코인도 비트코인인데 저는 이 중에서 이제 이더리움이라는 코인을 제가 예전에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미국이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국가 부채가 사상 최대 수준입니다. 38조 달러래요. 38조 달러가 얼마입니까? 5경 4,700조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이거는 대한민국 팔아도 이만큼 금액 안 나올 거예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금액을 부채로 갖고 있는데 이제 국가의 재정 상태를 볼 때는 부채 비율이라는 걸 봅니다. 근데 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GDP 대비 부채가 얼마냐 이거잖아요. 그럼 이제 부채 비율을 낮춰야 재정 건전성을 우리가 좋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럼 부채 비율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첫 번째는 뭡니까? 부채를 감소시키던지 혹은 두 번째로는 GDP를 성장시키던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GDP 성장 지금 당장 쉬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국은 GDP의 80%가 소비인데 지금 제조업으로 탈바꿈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체질을 개선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GDP의 구성 또 체질 개선을 하기 위해서는 시간이라는 게 분명히 필요해요. 공장 뭐 하루 이틀 안에 지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제조업을 부활시킨다고 했을 때. 그래서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고 부채를 감소시키는 거. 부채를 감소시키려고 하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돈을 많이 벌어서 성장을 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서 부채를 탕감하는 방법 혹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채권 발행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이자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면 좋겠죠.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기국채 발행 비율이 매우 높습니다. 그럼 이 장기국채가 또 막 30년 막 이렇게 락이 걸려 있다 보니까 만기가 돼서 금리를 낮추려면 다시 한번 국채를 또 발행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겠죠? 트럼프 취임 끝나고 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걸 좀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그냥 일반 대출로 생각을 한다면 갈아타기 방법입니다. 그래서 장기국채를 단기국채로 잠깐 넘어와요. 그래서 단기국채가 만기가 됐을 때 다시 한번 금리를 조율해가지고 국채를 사들인 다음에 장기로 또 매입을 하는 방식. 이제 이런 식으로 갈아타려고 폼을 잡고 있다. 이거를 좀 진지하게 설명드리면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려서 지금 약식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국채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중국이나 일본이 열심히 또 사줬었어요. 근데 중국은 오히려 지금 미국의 장기 국채를 계속 팔고 있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더 사기에는 부담스러워요. 그냥 기존 거 갖고 있는 것만으로도 땡큐야. 그러니까 장기 국채에 대한 수요가 가장 많았던 게 중국과 일본인데 얘네가 더 많이 사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안 되죠. 근데 이제 장기 국채를 결국에 사들일 수 있는 방법이 단기 국채로 장기를 일단 사들여가지고 금리를 낮추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는 게 뭐예요? 바로 스테이블 코인이다. 대표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테더라는 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1테더가 지금 현재 환율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오늘자 기준으로 했을 때 1440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1테더가 1440원인 건데 투자자들이 테더를 사게 되면 그 돈이 어디로 가느냐? 미국 단기 국채를 사는 데로 들어갑니다. 국채 매입으로서 담보를 유지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이거는 환율과 키 맞추기를 하고 있고 환율처럼 배팅을 해야 되는 건데 담보가 없으면 지난 권도영 루나 사태처럼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담보를 의무적으로 갖게 되는데 그게 바로 미국 단기채입니다. 그러니까 즉 단기 국채 같은 경우에는 테더로서 수요를 만들어 버리는 거죠. 지금 미국이 준비하고 있는 게 이러한 금융 시스템을 새롭게 혁신적으로 판을 다시 짜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테더 같은 경우에는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이 테더가 기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근데 이더리움이 없다? 그러면 테더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냥 휴지 조각입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고 이제 왜 또 제2의 금이라고 불리느냐? 여러분들하고 저하고 이더리움을 가지고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이 100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시장에 100개의 물량이 풀려 있는데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30개를 송금을 했어요. 이더리움을 활용을 했죠. 근데 이제 수수료가 예를 들어 30개 송금당 1개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송금을 해서 발생한 수수료 이 1개가 소각됩니다. 수수료는 소각을 시켜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
시장에 이더리움의 총 발행량이 99개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공급량이 감소가 되기 때문에 공급이 감소된다라는 건 가격이 상승한다라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스테이블 코인이라는 이 구조를 잘 보면 미국이 금융 시스템을 바꾸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 대출을 갈아타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 대출을 갈아타기 위해서 꼭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게 테더인 거고 이 테더가 스테이블 코인을 이야기를 하는데 얘는 무조건적으로 단기 국채를 사야 된다. 근데 이 테더라는 것을 기능을 발휘하려면은 이더리움 베이스다. 이더리움이 없으면 테더는 의미가 없고 그러면 당연히 단기 국채고 나발이고 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더리움은 거래를 하면 할수록 발생하는 수수료가 소각된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어서 가격이 장기적으로는 오를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다. 그래서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과 트럼프 가족 일가는요. 전 재산의 70% 이상이 이더리움에 들어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고 글로벌 최대 자산 운용사 블랙록이라고 하죠. 얘네들도 지금 이더리움 사느라 난리가 났고요. 미국의 상장사들 있죠. 미국에 정말 많이 상장되어 있는 사람들도 유상증자를 해가지고 뭘 하고 있는 줄 아십니까? 이더리움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아요. 엄청 많은데 한국으로 따지면 이제 국민연금 같은 거, 미국의 401k 플랜 같은 거 있죠. 국민연금 같은 건데 이런 자산들도 코인을 살 수 있게끔 법을 풀어버리고 있어요. 그럼 대부분 또 뭘 사냐? 이더리움을 삽니다. 그러니까는 이더리움을 사려는 수요는 엄청 많아져. 사려는 수요가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은 오르죠. 근데 거기다가 또 소각과 공급 감소로 인해서 가격이 또 올라가. 구조 시스템 자체가 그래. 그러니까는 암호화폐가 이제 어떻게 움직일 거냐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금을 투자하는 사람들은요. 주식보다는 코인으로 갈 가능성도 높다. 근데 이제 공부를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이 시스템을 이해할 것이고 그러면 이제 금의 수요가 코인으로 넘어갈 텐데 실제로 이게 2020년도에 똑같이 이랬습니다. 2020년도에 여기 비트코인 시세를 잠깐 보시면요. 월봉 차트 기준으로 했을 때 2020년 4분기에 여기 어떻습니까? 암호화폐가 급등하기 시작하죠. 이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른 게 1100만 원짜리가 8800만 원까지 올라온 겁니다. 8배가 올라왔죠. 최소 6배에서 8배가 올라왔어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금이 2020년 8월 달에 꼭지 딱 찍고 금에서 수급이 1로 넘어가면서 이거 8배 올린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 뒤에도 지금 2배가 또 올라왔죠. 근데 지금부터 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데 비트코인은 이제 1억 6천이잖아요. 얘가 10배 오르면 16억이 돼야 됩니다. 너무 많죠. 이미 몸뚱아리가 커졌으니까. 그래서 주요 4대 코인이라고 하는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솔라나 이 정도만 보시는 게 맞다. 그래서 이더리움과 솔라나 같은 거는 지금 미국에서도 환장하고 사들이고 있다라는 거고 이러한 주체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지금 이더리움에 쏟아붓고 있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래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보통 생각하시는 게 에이 코인이라면은 뭐 코인 뭐 도박이니 뭐 그거 뭐 가상자산 눈에 보이지도 않는 거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미국이요 여러분들 페트로달러 이후로 역대급으로 지금 금융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고요. 이 정도의 부채 비율, 이 미국이 사상 최대의 빚을 지고 있는 이 나라가 이 판을 다시 짜고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 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오늘 정규반의 회원님들께도 말씀드렸어요. 코인 더 이상 여러분들 보수적으로 보지 마셔라. 그냥 제가 뭐 도박성으로 여러분들께 코인을 추천드리는 게 아니라 왜냐면 금이 빠져가지고 코인으로 이렇게 돈이 넘어와 버리면은 주식도 돈이 빨려서 코인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20년도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짠다면 주식과 코인으로 포트를 짜셔야 된다. 그리고 주식 안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제약 바이오, 유동성 베이스를 메인으로 보셔야 되는 거고 지금 뭘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이오를 사는 게 맞는 거고 변동성을 이겨내셔야 될 거고 HLB도 여기 해당이 될 거고 2차 전지는 들고 있는 분들 뭐 이미 제가 오래전부터 급등 전에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잖아요. 2, 3주 전부터. 그래서 들고 계신 분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그냥 끝까지 끌고 가시는 게 맞고 준비가 안 된 분들은 이제 요거밖에 선택지가 없는 거고 그럼 이제 금이 만약에 빠진다. 돈 넘어간다. 그럼 코인 움직일 건데 이더리움 같은 거는 그냥 SK 하이닉스 산다라는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트코인이 삼성전자면 이더리움은 하이닉스 같은 꼴이에요. 그래서 이게 코인이 단순하게 여러분들 과거에 심플하게 생각하고 과거에 막 도박성처럼 생각하는 그런 가상자산, 코인 막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메이저 거래소를 사용을 하시면서 적당하게 코인 거래를 하는 거 저는 이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특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 선생님분들은요. 이 암호화폐 시장의 변화, 금융 시스템의 변화 이미 우리 선생님들께서 어릴 때 젊으실 적에 IMF부터 닷컴 버블, 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이런 모든 걸 다 겪어오시면서 세상이 너무 빠르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적응하기가 힘드실 수 있으실 텐데 근데 어떻게 변하는 거 근데 그걸 변화를 안 따라가면 내가 남들보다 뒤처져서 살아야 되는 걸 어떻게 해? 가난은 내가 가만히 있는 것도 이제 가난해질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그런 세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조금이라도 세상에 눈을 뜨시고 조금이라도 좋은 정보들을 많이 취득을 하셔가지고 좋은 쪽으로 투자를 많이 하실 수 있게끔 저는 이제 그런 정보를 제공해드리는 사람인 거고 편식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리고 참고로 여러분들 제가 이 말씀만 딱 드릴게요. 주변에서 여러분들 야 코인은 도박이야 뭐 이런 걸로 돈 벌었대 어쩌고 하시는 분들 많죠. 투자 가지고 자꾸 이런저런 왈가왈부 하시는 분들 10명 뽑아
봐보세요. 그 중에서 금융자산, 그러니까 배당소득이 됐든 뭐 코인이 됐든 주식이 됐든 실제로 그 친한 10명 중에 이런 걸로 100억 이상 번 사람이 있어요? 익절한 금액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럼 말 듣지 마세요. 어차피 이 투자라는 건 여러분들 투자로 성공할 수 있는 건 상위 5% 이내입니다. 근데 하위 95%의 말을 듣고 무슨 성공을 할 거예요? 상위 5%는 이쪽으로 돈을 쏟고 있는데 95%가 아니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여기에 동요돼가지고 이 사람들 말 듣고서 이 상위 5%가 하는 거랑 반대로 하고 있으면 돈을 벌겠냐고. 못 버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주변에 그렇게 제대로 돈 벌어본 사람이 없으면 귀를 닫으세요, 여러분들. 안 듣는 게 원래 맞아요. 원래 주변에서 좋다 얘기하면 다 현혹되는 거거든요. 귀 닫으세요. 그냥 제 방송 보세요, 여러분들. 이걸로 이렇게 벌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저희는 준비하고 있다는 걸 오늘 좀 참고를 하십사.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는 겁니다. 아무튼 좀 잘 참고하셨으면 좋겠고, 그렇다고 해서 HLB를 뭐 당장에 팔아라 이건 아닙니다. HLB는 제가 딱 일주일 전부터 관점을 바꿔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죠. 바닥 나온 것 같습니다. 에스모에서 두 건의 좋은 데이터를 발표했는데 사실 그게 뭐 기존에 다 나온 내용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걸 한 번 더 언급하고 어필하면서 바닥을 다져가는 그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또 이제 새롭게 판을 짜가는 거고, HLB도 이제 추세를 좀 만들려고 폼을 잡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HLB에 집중하셔도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스텝으로 금과 달러, 코인 이런 시세를 같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돈이 어느 쪽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꼭 체크하신 다음에 막말로 코인도 여기서 제대로 이더리움 같은 거 하다못해 뭐 2, 3천만 원 정도 목표로 보고 있는데 지금 500만 원 중후반대잖아요. 그럼 얘가 못해도 3, 4배만 올라줘도 여러분들 하다못해 주식으로 바짝 벌어서 1억, 2억 코인으로 넘어가, 거기서 또 자산을 막 3배, 4배 불려. 그러면 요거 매매 몇 번 안 하고도 갑작스럽게 자산이 불어날 수 있는 너무 좋은 환경이 지금 열렸다라는 거죠. 뭐 무리해서 할 필요는 없지만 저는 좀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기 때문에 잘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오늘은 HLB에 대해서 막 직접적으로 뭔가 분석 의미가 없잖아요. 솔직히 뭐 새로운 내용도 없는데 맨날 뭐 엿다 대고 차트 분석하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근데 그나마라도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께는 이런 식으로 좀 투자에 여러분들 제대로 된 정보를 좀 드려가지고 진짜 큰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딱 이거예요. 지금 이거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거. 그래서 요거까지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진지하게. 그래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서 공감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또 쉬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한번 진지하게 여러분들 여기까지 영상을 들으셨다면 제대로 된 매매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실제로 뭐 매매 종목 기준으로 했을 때 암호화폐를 포함해서 뭐 10개도 매매를 안 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한번 좋은 흐름을 기대해봐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지금은 HLB입니다. 그래서 HLB부터 제가 한번 다 도움을 드릴 거고,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이제 이렇게 뒤에 말씀드린 금이 하락하면서 암호화폐로 넘어가는 거 등등등 뭐까지 사고 팔아야 되는지까지도 한번 설명을 싹 다 드려볼게요. 그래서 이런 인사이트를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께 또 문자로 남겨드릴 수 있게끔 그런 장치를 하나 마련을 하자라는 뜻입니다. 저는 무료방을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장치를 여러분들께 이렇게 한번 세팅을 하자라는 취지니까, 현재 보고 계신 영상 고정 댓글 보시면 HLB 집중 솔루션 이렇게 2초 만에 간편 신청하실 수 있게 링크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요. 꼭 한 번씩 휴대폰으로 클릭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 좀 진지한 얘기를 드렸는데 어렵고 복잡하면 다시 한번 돌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또 이렇게 변화하는 모습들 여러분들께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좋은 수익 많이 챙길 수 있게끔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